특별한 날 가족 단위로 호캉스 가면 돈이 꽤 많이 드는데 비용이랑 후기 잘 비교해보고 가시라고 2달 동안 5성급 호텔 8곳 다녀와봤습니다. 접근성이 괜찮은 서울, 인천, 강원도를 중심으로 네이버 평점 9점 이상, 아이동반 인기 딱지가 붙어있는 호텔 모두 가봤고 평점이 낮지만 새로 생긴 인스파이어와 카시아도 다녀와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그나마 최고 가성비는 롯데호텔 월드, 가장 인상적인 곳은 시그니엘, 놀기 가장 좋았던 곳은 파라다이스, 가장 별로였던 곳은 인스파이어였습니다. 각각의 리뷰만 보실 분은 타임스탬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쇼츠로 살짝 올린 게 600만 뷰 이상 나오면서 가성비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롯데호텔 월드입니다. 주차가 쉽지 않아 주말에 오신다면 속 편하게 3만원 주고 발레 추천드리고요. 생긴 지 35년이 지났지만 21년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로비 세련되게 잘 되어 있고 크고 여유롭더라고요.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데스크에 짐 맡기면서 그 롯데월드 티켓 받으려고 하는데 객실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이용권 2장 받았고 아이 1명만 투숙객 혜택으로 1장 더 샀습니다. 로비에서 롯데월드로 연결되는 원더도어라고 이용할 수 있는데 롯데월드가 10시에 문 여니까 10시 땡 하자마자 여기로 들어가면 정문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빨리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타면 됩니다. 이 팔찌 차면 한번 나갔다 들어올 수 있어서 아침에 놀다가 체크인하고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에 다시 롯데월드에서 놀더라고요. 우리도 아침에 좀 놀다가 2시 퍼레이드 보고 원더도어 통해서 체크인 했습니다. 객실은 크게 디럭스와 스위트로 나뉘는데 우리는 공홈에서 평일 기준 일반 디럭스 트윈으로 라센느 조식 2명,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2명 포함해서 44만원에 예약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니 이미 우리가 요청한 유아용품들이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은 카펫이었고 뷰는 롯데타워의 석촌호수뷰였는데 생각보다 예뻤습니다. 석촌호수뷰가 상당히 좋다는 소피텔과 비교해도 뭐 크게 뒤처진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시티뷰는 뷰가 아주 별로더라고요. 방 자체는 리모델링돼서 오래된 느낌 없었고 가장 작은 방이라 좀 좁은 감은 있었지만 롯데월드랑 수영장에서 노는 시간 생각하면 작은 방 예약해도 괜찮겠더라고요. 화장실은 넓은 편은 아니었고 어메니티는 유기농 브랜드로 유명한 그로운 알케미스트입니다. 젖병 소독기도 주시더라고요. 수영장 가봤는데 레일은 3개, 그중 가장 오른쪽은 회원 전용입니다. 창으로 해가 잘 들어서 내부 온도가 따뜻했고 아이들 노는 풀장도 있는데 드럼툴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실내 수영장이라 수영모자 필수인데 이번에 리뷰하는 호텔 중 수영모자 필수인 곳은 호텔에서 대여해 주시더라고요. 관리 잘 된 스포츠센터 느낌 나긴 했지만 놀기 좋았습니다. 다만 여기랑 인스파이어만 뜨끈한 자쿠지가 없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저녁 먹고 롯데월드 한 번 더 입장해서 살짝 놀다가 방에서 야경 보면서 쉬었습니다. 롯데월드 뷔페 라센느가 워낙 유명한 뷔페라 조식도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린 객실에 성인 2명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이 1명만 추가 결제하고 조식 먹으러 가봤습니다. 참고로 성인 추가는 6만원이고요. 자리에서 커피 주문하면 가져다 주시고 조식뷰는 딱히 없지만 전문 뷔페다 보니 음식 종류도 많고 맛도 좋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직접 가져다 먹을 수 있게끔 키즈 스테이션도 있었고 만족스러운 조식이었습니다. 헬스장에는 호텔 클럽 회원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못 찍었는데 신라호텔도 그랬고 좀 오래된 호텔은 기존 회원 시니어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동네 괜찮은 헬스장 느낌이었습니다. 키즈 라운지는 넓진 않았지만 신경 쓴 느낌 많이 들었고요. 여기가 롯데월드가 같이 있고 바로 통하는 문이 있어서 아이들과 편하게 놀 수 있었는데 가격도 44만원 안에 라센느 조식 2명, 롯데월드 2명, 수영장 포함한 거 생각하면 한 번쯤 시간 내서 아이들과 가보면 좋은 호텔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에서 밥 3끼 주는 클럽룸이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 그러고 다른 클럽 라운지와는 다르게 유아도 입장 가능해서 좋다 생각했지만 영세도 성인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클럽룸은 아이들이랑 가면 가성비가 확 떨어져서 별로더라고요. 서울에서 호수뷰가 가장 예쁘다는 호텔이면서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가 프랑스 현지 느낌을 살려 만들었다는 잠실 소피텔 호텔입니다. KT 송파 빌딩에 있다 보니 여기도 주차 공간이 널널한 느낌 없었고 호텔 전용 엘리베이터로 6층 가서 체크인하면 됩니다. 로비 자체는 크진 않았고 이런 게 프랑스 느낌인진 잘 모르겠지만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바라보는 뷰는 석촌호수의 롯데타워 뷰입니다. 객실 키가 예쁘더라고요. 객실은 럭셔리 매니피크 패밀리 스위트로 나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은 석촌호수와 롯데타워가 보이는 럭셔리룸의 레이크뷰입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가 숙박하기엔 좀 좁을 수 있어서 우리는 뷰를 포기하고 좀 더 큰 매니피크 룸으로 평일 기준 조식 포함 44만원에 예약했습니다. 전실 넓어서 편했고 방 크기도 크게 불편함 없이 괜찮았지만 바닥이 카펫이었고 매니피크 룸은 다 이쪽 방향이라 뷰를 포기했다지만 방 자체가 어둡더라고요.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지니가 있어서 말만 하면 노래도 틀어주고 커튼도 걷어주더라고요. 특히 화장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뻤습니다. 어메니티는 딥티크인데 이게 향이 상당하죠. 여기도 젖병 소독기 있었습니다. 가운 입고 수영하러 가봤는데 층마다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수영장이 엄청 넓은 건 아니었지만 여기도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이게 럭셔리 레이크 객실에서 바라보는 뷰랑 똑같았는데 눈술도 그렇고 롯데타워랑 같이 보는 호수가 예쁘긴 하더라고요. 메인 풀장은 단차가 있어서 아이들이랑 놀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호수 보면서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이곳 말고 더 있을까 싶더라고요. 옆에는 따뜻한 자쿠지랑 밖에 나가면 노천탕 느낌으로 탕이 하나 더 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녁에도 가봤는데 천장이 멋진 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키즈 라운지는 특별할 건 없지만 아이가 좋아했고요. 여기는 외부 음식 먹으면 환경부담금이라고 33,000원 내야 된다 해서 와인만 따로 챙겨와서 룸서비스 시켜봤습니다. 룸서비스다 보니 가격이 비싼데 맛은 평범해서 그냥 호텔 건물 지하 1층 식당가에서 드시면 좋겠더라고요. 조식 먹으러 가봤는데 너무 프랑스 스타일이라서 별로다라는 후기가 꽤 있더라고요. 저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고 한식들도 꽤 맛있어서 전 좋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계란 요리, 바로바로 구워주는 삼겹살, 잘 구워진 빵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객실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요금 없었고 추가한다면 투숙객 기준 성인 55,000원, 아이 33,000원이었는데 특이하게 성인 2명 입장하면 아이 1명은 공짜였습니다. 헬스장은 뷰 딱히 없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잘 몰라서 전체적으로 프랑스 감성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호텔 인테리어 세련됐고 룸서비스 빼고는 수영장 조식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객실뷰 안 좋은 거 알고 예약하긴 했지만 너무 건물뷰라 체감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가격이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벚꽃 시즌에 오면 좋을 것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에 있는 롯데 최상위 호텔 브랜드 시그니엘 서울입니다. 여기도 단독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단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문 열어주시는 곳에서 호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면 79층 로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하늘 위에 떠있는 기분이라 살짝 묘했고 일단 뷰가 좋아서 로비에 있는 시간조차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체크인하고 객실 전용 엘리베이터로 91층 객실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많이 타는 게 너무 번거롭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안내도 잘해주시고 더 특별한 느낌이라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객실 가는 통로가 엄청 넓더라고요. 객실은 크게 디럭스, 프리미어, 시그니엘 프리미어, 스위트로 나뉘고 각 객실마다 리버뷰, 시티뷰를 선택할 수 있는데 리버뷰는 66,000원 추가됩니다. 욕실도 전방 욕실과 그냥 욕실로 나뉘어지는데 이것도 전방 욕실 선택하려면 66,000원 추가되고요. 우리는 프리미어 객실에 리버뷰, 욕실 전방 추가해서 평일 기준 반값만 588,800원 결제했습니다. 연말에는 기본 객실도 1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대신 투숙객 모두 다과, 술, 음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라운지가 무료인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출입이 안 돼서 우리는 라운지 이용은 못했습니다. 샴페인이 무제한인 호텔이 거의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 이게 시중가 5만원 이상은 하는 것들이라 아이가 좀 큰 집을 라운지 가서 샴페인 한잔 하면 좋겠더라고요. 라운지 이용 안 한다면 아쿠아리움 티켓 2장 또는 전망대 티켓 2장을 주는데 완전히 손해입니다. 마룻바닥에 카펫이 깔려있고 와. 와 진짜 전망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호텔 뷰는 대한민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뷰라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됐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인데 전방 욕실을 추가하면 화장실이 좀 더 넓어지고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딥티크였고 향이 특히 좋아서 찾아보니까 호텔에만 들어가는 제품이더라고요. 입욕제도 있었고 자동으로 열리는 변기도 있었습니다. 웰컴 쿠키도 주시더라고요. 수영장은 호텔 명성에 안 맞게 굉장히 작다더라고요. 85층으로 가면 됩니다. 실내 수영장만 있었고 메인풀 하나랑 자쿠지가 하나 있었는데 메인풀이 생각보다 더 작았지만 그래도 수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놀 수 있었습니다. 이게 85층에 물을 많이 받는 게 부담이 돼서 그런 건가? 어쨌든 수영장이 작았을 뿐 서비스, 관리 상태 모두 좋았습니다. 객실에서 씻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탈의실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드라이기는 다이슨이었습니다. 해지는 모습도 멋졌고 야경도 멋졌습니다. 다 놀고 욕실에서 샤워하는데 서리가 껴서 가시성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신기하다고 좋아했고 멋지긴 했습니다. 삶은 계란이 22,000원일 정도로 룸서비스가 상당히 비싼데 하나 정도는 시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메인 디시 하나만 시켜도 분위기 있게 먹으라고 창가 쪽에 이렇게 상을 펼쳐 주시는데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68,000원 주고 미역국 하나 시켰고 잠실 맛집에서 닭강정 하나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배달은 호텔 입구 배달존에서 받으면 되고요. 미역국 시키니까 기본 반찬이랑 계란 후라이 후식으로 과일도 나왔고 가격 보면 안 맛있으면 안 될 가격이죠. 맛있었습니다. 둘째가 자고 있어서 불 다 끄고 먹었는데 테이블이 넓어서 쾌적하고 야경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자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 뷰고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이렇습니다.
조식은 투숙객 할인 같은 거 없이 성인 68,000원, 어린이 45,000원이라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 한번 가봤습니다. 81층 스테이로 가면 됩니다. 여기가 저녁에는 파인다이닝으로 운영되고 미슐랭 원스타더라고요. 길게 늘어진 구조의 조용한 식당이었고 기본적으로 밥이랑 국을 가져다 주시는데 매일 메뉴가 달라진다더라고요. 오늘은 소고기 묵국이었습니다. 계란 요리도 3가지 중 원하는 거 가져다 주셔서 하나씩 시켜봤습니다. 조식은 분위기가 좋긴 했지만 가격에 비해 음식 가짓수도 적고 맛도 막 엄청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조식 먹는 게 특별한 경험이긴 하지만 이미 방에서 뷰 실컷 봤으니 그냥 조식 안 먹고 수영하다 체크아웃하고 잠실 맛집 찾아서 먹는 게 좋겠더라고요. 갓 구운 빵을 가져다 주시는데 이건 정말 맛있었습니다. 호텔 헬스장 회원권 가격이 1억 3천만 원인데 오픈하자마자 마감돼서 이젠 돈 주고도 못 산다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자. 일단 조망이 확실한 헬스장이고 기구도 좋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성비 있게 즐길 호캉스는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로 인생에 한 번 정도 올 법한 그런 호텔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라운지 이용도 못해서 가성비가 더 떨어지는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아웃 당일 23시까지 무료 주차라서 체크아웃하고 잠실에서 놀기는 좋았습니다. 신라 호텔은 호텔계의 미슐랭이라고 불리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더 리딩 호텔 오브 더 월드에 둘 다 이름을 올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급 호텔입니다. 40년이 넘었더라고요. 주차장은 거리가 좀 있어서 주차하고 셔틀버스 타면 됩니다. 우리는 발렛이 포함된 객실을 예약해서 발렛 이용했는데 편하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인증샷 찍는 분들 많았습니다. 붐비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체크인은 1층, 19층, 23층에서 진행하고 우리는 19층에서 체크인했습니다. 객실은 크게 디럭스랑 스위트로 나뉘는데 디럭스는 그냥 디럭스, 조금 더 큰 비즈니스 디럭스, 코너에 있는 좀 더 큰 그랜드 코너 디럭스가 있습니다. 공홈에서 패밀리 모먼트라는 패키지로 그랜드 코너 디럭스, 조식 성인 2인, 소인 1인 포함해서 62만 7천원에 예약했습니다. 가장 작은 방이랑 10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책상이 크게 있고 뷰는 남산뷰랑 시티뷰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시티뷰로 영빈관이 보였습니다. 의외로 영빈관 때문에 시티뷰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장충동 체육관 뷰고 확실히 코너 객실이라 채광이 좋았습니다. 컵이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었고 클래식한 전화기, 온도 조절기, 스위치, 탁상 시계가 인상적이었고 슬리퍼는 신라호텔 슬리퍼가 가장 푹신하더라고요. 드라이기는 다이슨, 어메니티는 몰튼 브라운, 패밀리 모먼트 패키지로 예약하니까 아이들을 위한 컬러링 북이랑 신라호텔 곰돌이 가방이랑 이런 텐트도 설치해 주셨는데 아이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여기는 젖병 소독기에 기저귀 쓰레기통도 주시더라고요. 신라호텔이 가족을 위한 패키지 상품이 많던데 확실히 아이 있는 집을 신경 써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부분은 좀 놀랍더라고요. 수영장도 고급스럽기로 유명하다길래 가봤습니다. 한쪽이 천장부터 이어져 전체적으로 통창으로 해가 엄청 잘 들어와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날 좋은 날은 창이 열린다더라고요. 롯데호텔처럼 레일은 3개였고 한쪽은 회원 전용이었습니다. 썬베드 푹신해서 좋았고 밖에는 어반 아일랜드라고 실외 수영장인데 성인 8만원 정도로 상당히 비쌌습니다. 평일에는 13세 미만은 이용 못하니까 아이 있는 집은 무조건 주말에 가셔야 돈 안 내는 실내 수영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면 뜨끈한 자쿠지가 있고 야외로 나가면 자쿠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라호텔이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불편합니다. 우리는 룸서비스로 그나마 가성비가 괜찮다는 갈비 반상 하나 시켰습니다. 남들 시켜먹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양도 꽤 됐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시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빈대떡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로비아 픽업 장소에서 배달 음식 받으면 되고 역시 맛있더라고요. 객실에서 보는 영빈관 야경 멋졌고 아침에 일출도 좋았습니다. 조식 먹으러 파크뷰 뷔페 가봤습니다. 조식 가격이 성인 86,000원, 아이 43,000원으로 제가 가본 8곳 중 조식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객실에 조식 포함이라 따로 추가 요금은 없었고요. 아이 컬러링도 주시고 자리로 커피 가져다 주셨습니다. 비싼 만큼 음식 종류도 많았고 하나하나 다 맛있었습니다. 특히 딤섬이 유명하다길래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특히 춘건이 대박이었습니다. 몇 번을 가져다 먹었네요. 비싼 만큼 만족스러운 조식이었습니다. 헬스장은 운동하는 회원이 너무 많아 눈치 보여서 영상 찍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여기도 분위기는 동네 좋은 헬스장 느낌이었습니다. 키즈 라운지는 체크아웃하고 1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역시 깔끔한 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놀기 좋더라고요. 호텔 자체가 오래됐지만 뭔가 품위가 느껴지는 호텔이더라고요. 선물이나 텐트 같은 가족 단위 숙박객을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만 실내 수영장이 주말에만 아이들 출입이 가능해서 아쉬웠고요. 항상 출입 가능한 야외 수영장은 제값 내서 가면 너무 비쌉니다. 가실 거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로 가시는 거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가 밥 잘 주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가 인기가 좋고 유명합니다. 아이 출입은 제한되니 부부나 커플끼리라면 이그제큐티브 패키지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놀 게 정말 많아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입니다. 축구장 25개 정도 되는 부지를 파라다이스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성수기 아니면 널널한 편이고 1층으로 올라오면 호박이 보이는데 이게 대충 50억 정도 한다고 해요. 이거 말고도 여기저기 값비싼 미술품들이 많아 한번 쭉 둘러보기 좋더라고요. 12시쯤 도착해서 체크인 대기 등록하고 체크인 전에 호텔 놀이동산 가면 됩니다. 실내 놀이동산이 원더박스, 호텔 실내 실외 수영장, 고급스러운 스파시설 시메르에 키즈 라운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수숙하는 동안 이용해주면 됩니다. 호텔 광장을 지나 키오스크에서 표 받아서 입장하면 되고요. 놀이기구가 다양하진 않지만 애들이랑 3시간 정도 놀기에는 좋았습니다. 체크인하라고 카톡 와서 체크인하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호텔 구조가 Y자 형태로 골드윙, 레드윙, 퍼플윙으로 나뉘고 객실은 이중 랜덤하게 배정되는데 딱히 뷰 좋은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장 같은 시설 이용하는데도 동선이 크게 낭비되는 구조가 아니라 어디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방 종류는 크게 디럭스, 스위트, 풀빌라로 나뉘고 디럭스는 일반 디럭스, 좀 더 큰 프리미어 디럭스, 좀 더 큰 그랜드 프리미어 디럭스, 여기에 테라스까지 있는 게 그랜드 프리미어 디럭스 테라스고 우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프리미어 디럭스로 조식 포함해서 60만 5천 원에 예약했습니다. 방은 일단 서울이 아니라서 그런가 확실히 앞에 호텔들보다 방 크기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니바에 있는 게 다 공짜라서 파라다이스 맥주도 있어서 바로 먹었는데 이런 게 별거 아니지만 전 상당히 좋아합니다. 뷰는 역시 별거 없었고 어메니티는 페날리곤스에서 바이레도로 바뀌었고 여기도 젖병 소독기 있었습니다. 여기 수영장이 서울 호텔에서는 보기 힘든 규모가 상당히 큰 수영장입니다. 참고로 8곳 중 파라다이스 인스파이어 시마크는 아이용 가운이랑 슬리퍼는 제공 안 해주더라고요. 주말이라 사람이 꽤 있어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실내에 큰 메인 수영장이랑 그 옆에 애들 수영장, 자쿠지도 2개 있습니다. 야외로 나가면 야외에도 수영장이 크게 있는데 겨울에 갔을 때도 물이 따뜻해서 놀기 너무 좋았고요. 자쿠지도 있고 놀다 보면 비행기도 보여서 좋았습니다. 스낵바도 있는데 가격이 상당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수영장이 커서 올 때마다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이상이라면 여기 수영장 대신에 시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둘 다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녁은 호텔 뷔페 온더플레이트나 광장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많이들 드십니다. 우리는 양대창 먹었습니다. 객실에 포함된 조식 먹으러 온더플레이트 조식 뷔페 가봤습니다. 정가 내고 먹으면 성인 7만원, 아이 3만 5천원이고 실내에서 드셔도 되고 실내지만 야외 같은 곳에서 드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분위기가 개방감이 있어서 그런가 참 좋았지만 음식의 종류나 맛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조식 패키지로 싸게 나오지 않는 이상 굳이 먹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올 때는 저녁을 맛있는 거 먹고 조식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었습니다. 헬스장은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롯데호텔이나 신라호텔처럼 회원들이 많은 게 아니라 여유로웠고 운동하는 공간, 쉬는 공간 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키즈 라운지가 다른 호텔에 비해 규모가 좀 크고 놀 게 어느 정도 있어 6세까지는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아이가 7살 되더니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체크아웃하고 1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키즈 라운지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면 공짜 오락실도 있고 유료지만 당구도 칠 수 있고 성인 볼링장이랑 아이 볼링장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광장에는 미술품 전시해둔 곳도 있어서 공짜니까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겠더라고요. 파라다이스도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 놀이동산도 있고 수영장도 크게 잘 되어 있고 키즈 라운지나 오락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아이 있는 집 입장에서는 놀기 너무 좋은 호텔이라 생각 들고 아이가 좀 더 크면 시메르 가서 놀면 돼서 8곳 중 유일하게 1박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느낀 호텔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후기는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둔 게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자본 회사가 2조 원을 들여 만든 규모가 상당히 큰 리조트 호텔 인스파이어입니다. 평점이 낮지만 새로 생겨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다녀와 봤습니다. 크기가 정말 압도적이었는데 네이버에서 파라다이스랑 비교해봐도 대충 2배 이상 크더라고요. 주차 타워에 주차하면 되고 호텔 로비 쪽으로 쭉 따라가면 로비가 나옵니다. 체크인 대기 등록하고 집 맡기고 그 유명한 고래 공연 보러 가보려고요. 인스파이어 몰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호텔 투숙객들이 이용하는 부대 시설이라기보단 그냥 쇼핑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있었고 아레나 공연장 쪽으로 가면 첫 번째 디스플레이 샹들리에가 나옵니다. 그 옆으로 가면 메인 디스플레이 공연장이 나오고 30분마다 3분씩 공연하는데 공장에서 멋졌습니다. 생각보다 아이가 신기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체크인하라고 연락 와서 체크인했습니다. 여기는 포레스트 타워, 선 타워, 오션 타워로 나뉘어져 있고 선 타워는 카지노와 오션 타워는 공연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일반 손님 입장에서는 포레스트 타워가 가장 무난해서 포레스트 타워로 예약했습니다. 각 타워의 객실과 복도 디자인은 다 다르고요. 객실은 크게 디럭스와 스위트로 나뉘고 디럭스 객실 중 앞에 패밀리라고 붙어있는 객실이 있길래 10만원 정도 더 내고 조식 2명 포함해서 50만 6천원에 예약했습니다. 패밀리 룸은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이런 골방 같은 게 있었고 2층 침대가 있더라고요. 방
방 자체는 엄청 넓진 않았지만 앞에 서울 호텔들보다는 일반 객실 기준 큰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간층인 6층이었는데 뷰가 창고뷰인가 아주 별로더라고요. 신라호텔이나 카시아처럼 패밀리로 예약했다고 혜택이 더 있는 게 아니고 침대도 큼지막해서 굳이 10만원 정도 더 비싼 패밀리룸으로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어메니티는 산타마리아였습니다. 수영장을 따로 예약해야 되는데 예약이 좀만 늦어도 밤 늦게나 다음날 아침 일찍 수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용품 가져다 주셨는데 설치 안 해주시고 툭 가져다 주시는 게 다른 5성급 호텔과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아기 침대도 망가져 있었고요. 어떻게 키는 거? 예약 시간 돼서 수영장 가봤습니다. 락커에 신발 보관하고 입장하면 됩니다. 휴양지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자쿠지나 야외 수영장은 없었고 천장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은 좋았습니다. 한쪽에는 간단한 음료 파는 곳 있었고 선베드도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좀 빨리 도착해서 운 좋게 좋은 자리 차지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북적북적했습니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안 미끄럽고 좋았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걷는데 불편했고 수온이 리뷰하는 8곳 중 가장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갔을 땐 메인 수영장 스플래시 베이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가보진 못했지만 일단 제가 가본 수영장은 별로였습니다. 인스파이어 푸드코트가 물도 흐르고 이국적이게 잘 되어 있다 해서 저녁 먹으러 가봤습니다. 개울가처럼 중앙에 물이 있었고 주변으로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식당도 나라 특색에 맞게끔 예쁘게 되어 있었고 음식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조식이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이하게 3부는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더라고요. 우리는 아침에 좀 여유롭게 있다가 10시 30분쯤 체크아웃하고 짐 맡기고 조식 먹으러 호텔 뷔페 셰프스 키친으로 가봤습니다. 성인 76,000원, 아이 38,000원으로 우리는 아이 한 명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조식이 비싼 편이었는데 비싼 만큼 음식 종류도 꽤 많았고 음식이 테마별로 잘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규모도 상당히 컸고 기성품 음료, 요거트, 우유도 있었고 맥주도 무제한이더라고요. 24시간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고 아이들이 놀만한 키즈라운지 부대시설은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가 객실 자체는 괜찮았는데 유일하게 놀만한 수영장이 상당히 별로였고 워낙 넓다 보니 수영장이나 조식 먹으러 가는 동선도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인스파이어몰의 게임장, 카페, 푸드코트는 잘 되어 있고 이것저것 많아서 좋았는데 사실 이런 건 호텔 투숙객 말고도 이용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점이라 생각들진 않더라고요. 결론은 이번 영상에서 리뷰하는 8곳 중 호캉스로는 가장 별로였고 파라다이스 시티랑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파라다이스가 좀 더 비싸긴 했지만 가격을 고려해도 파라다이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고급지다는 시마크 호텔입니다. 주차장은 올 때마다 널널했고 로비는 8m짜리 원목 테이블 2개가 나란히 있고 그 옆에 탁 트인 통창으로 보이는 바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150객실밖에 없어서 그런가 올 때마다 뭔가 여유롭더라고요. 로비 테라스 나가서 바다 보면서 좀 쉬다가 체크인했습니다. 시마트 객실은 크게 프리미어 디럭스 객실과 갤러리 킹 더블이라고 코너룸 객실 그리고 스위트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가장 인기가 많다는 코너룸 객실로 조식, 수영장, 사우나 포함해 아이 한 명 추가해서 공홈에서 일요일, 월요일 기준 70만 4천원에 예약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번에 같은 시기에 간 신라호텔 시그니엘보다 더 비쌌는데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아기 침대 설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한쪽 면 커튼을 걷으니까 와 채광도 너무 좋고 유리창도 잘 닫혀 있어서 바다도 잘 보이고 침대에 누웠을 때는 이런 뷰고 소파에서는 이런 뷰인데 커튼이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여기도 미니바는 다 공짜라 맥주 하나 들고 테라스로 나가봤는데 왼쪽에는 경포호, 오른쪽에는 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데 지금껏 봤던 오션뷰 중 최고였습니다. 여기가 로비 테라스에서 봤을 때 보이는 툭 튀어나온 곳인데 코너룸 객실은 9개밖에 없어서 성수기에는 예약이 힘듭니다. 이전에 지냈던 프리미어 디럭스 객실도 좋았지만 5만원 정도 더 비싼 코너룸 객실 뷰는 정말 좋았습니다. 어메니티는 산타마리아노 벨라고 여기도 젖병 소독기 있었습니다. 시마크 호텔이 수영장 인피니티 풀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라 실내 수영장에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 찍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인피니티 풀이고 34m 길이에 사계절 온수풀이라 겨울에도 따뜻하게 수영 가능하고요. 수영장이 5층이지만 건물지대가 높아서 오션뷰 시야 너무 좋았습니다. 자쿠지도 있고 실내로 들어오면 실내도 물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선베드에서 보는 오션뷰도 좋고 수영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 가면 바로 사우나가 나와서 동선도 좋았습니다. 사우나 2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사람도 한두 명뿐이 없어서 조용히 피로 풀기 좋았습니다. 저녁밥은 올 때마다 가는 백년식당 횟집에서 회 먹고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조식 뷔페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깔끔하고 뷰도 좋다만 먹을 게 별로 없긴 했습니다. 가격은 성인 55,000원, 아이 25,000원인데 도시락으로도 변경 가능해서 뷔페 대신 도시락 드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도식 먹고 짐 싸는 동안 아이 잠깐 맡겨둘 수 있는 키즈클럽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그림도 그리고 간단하게 노는 곳입니다. 헬스장도 뷰가 상당히 좋아서 운동할 맛 나겠더라고요. 시마크는 체크인이 12시인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장점이었고 호노름 객실의 오션뷰는 지금까지 봤던 그 어느 오션뷰보다 최고였습니다.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객실 수도 바로 옆에 있는 스카이베이 호텔 500개, 세인트존스 호텔 1000개, 물론 상대적으로 호텔 규모가 작은 걸 고려해도 다른 곳에 비해서 충분히 여유로운 강원도 오션뷰 호캉스를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이라지만 가격이 참 비쌌습니다. 작년에 오픈한 가족형 리조트 호텔 아시아 속초 다녀와봤습니다. 여기도 새로 생겨서 그런가 평점이 낮던데 뭔가 혜택이 많은 것 같아 예약하면서 기대되더라고요. A, B, C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장이고 4층 로비는 크고 시원시원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체크인 대기 등록하고 바로 앞 바다 좀 걷다가 체크인했습니다. 우리는 A동 24층이었고 객실 복도 천장이 뚫려 있어서 채광도 좋고 상쾌했습니다. 객실은 크게 슈페리얼, 디럭스, 프리미어, 스위트로 나뉘고 우리는 가장 인기 있는 객실 프리미어 킹의 패밀리 클럽 패키지로 조식 포함해서 51만 7천원에 예약했습니다. 프리미어 객실이 프리미어 킹이랑 트윈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트윈 객실은 같은 프리미어여도 구조나 크기가 별로여서 아빠가 바닥에서 자더라도 무조건 침대 큰 거 하나 있는 킹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단 신발 벗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좋았고 방도 웬만한 호텔 스위트만큼 넓었습니다. 아이 소파도 귀여웠고 신라 호텔이랑 똑같은 아이 텐트도 설치되어 있는데 아기 용품, 귀여운 인형 이래저래 가족여행객을 위해 신경 쓴 느낌이었습니다. 오션뷰 통창에 발코니 나가보니 속초 롯데리조트도 보이고 예쁘고 좋았습니다. 다만 잘못 걸리면 옆동에서 보이겠더라고요. 욕조도 넓었고 목욕 장난감도 있습니다. 4인용 테이블에 주방도 있었는데 실제로 조리 가능하게끔 작동이 되더라고요. 냉장고는 컸지만 물만 있었고 화장실은 객실에 비해 큰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픈할 때 수영장이 성인 인당 8만원, 아이 4만원이라 논란이 좀 있었고 저도 상당히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수영장 포함 패키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아이 한 명만 투숙객 할인받아서 32,000원 추가 결제했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키즈풀은 수심도 낮고 물도 따뜻해서 애들 놀기 좋았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좀 좁긴 했지만 관리 잘 되어 있고 한쪽 면이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야외 인피니티 수영장은 넓고 전망 좋고 가운데 자쿠지도 있어서 놀기 좋았습니다. 인당 8만원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싶지만 객실에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로 좀 저렴하게 오신다면 그래도 재밌게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하고 객실 탕에서 뜨끈하게 2차 물놀이 했는데 욕조가 넓어서 놀만했고 욕조에 물을 틀어놔도 객실이 너무 습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로비에 투숙객 아닌 사람도 와서 먹는다는 꽤 괜찮은 호텔 식당이 있다 해서 가봤습니다. 호텔 식당 치고는 막 엄청 비싸다는 느낌 없이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요. 근데 실외 수영장 뷰던데 안에서 수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민망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편의점만 가도 오션뷰라 분위기 좋았고 오락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패밀리 클럽 패키지라 패밀리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냥 음료 있고 간식 있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애들이랑 닌텐도 게임이나 보드게임하는 공간이더라고요. 조식은 패키지에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요금 없이 먹어봤는데 음식 종류가 막 엄청 많다 정도는 아니었지만 특별하게 별로다라고 느낀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방도 넓고 안에 욕조도 있어서 방에서도 심심하지 않게 충분히 즐거운 가족여행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평일 비수기인데도 수영장 등 부대 시설 이용 비용이 워낙 비싸다는 게 별로인데 수영을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패키지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호텔 가격이 시기마다 워낙 달라지지만 비슷한 시기에 다녀와서 가격과 시설 비교가 가장 와닿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5성급이라 그런지 모든 호텔이 기본적으로 서비스도 좋고 청결도도 좋아서 이 부분은 따로 언급은 안 했고요. 그리고 최근 기사 때문에 국내 5성급 호텔은 외국에서 성급 취급도 못 받는다라는 댓글이 예상되는데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녀와본 해외 5성급 호텔들과 비교해도 뒤처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 올릴 때만 해도 구독자 3만 명이었는데 벌써 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10만까지 열심히 돈 써가며 도움되는 가족여행 리뷰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오키나와 여행 중이고 이것도 얼른 편집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여행 되세요. 장난 아니다.